안녕하세요. 디그레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D 프린터 활용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듀얼리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리 같은 경우, 현재 3D 프린터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실제 이제 듀얼리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작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듀얼리 모델링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한번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듀얼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이 반지 형태의 모양을 한번 다 같이 제작을 해 볼 텐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모델링 했던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기본 툴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해 볼 텐데, 기존에는 이제 단면을 이제 자르는 형태의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다면, 이제 현재 이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이 옆면이나 이런 위에 면을 보았을 때 이 곡면을 따라서 이제 달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얼리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창을 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항상 들어오셔서 옵션에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한 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4개의 뷰어 중에서 앞면을 확대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어, 지금 이제 반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 사람들마다 이제 손의 두께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착용하는 이 사이즈를 먼저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름이 1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원을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9를 입력을 해서 지름이 18인 하나의 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반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 각각 선이 이렇게 이제 요 원과 똑같이 그대로 같은 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내는 반지보다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타입의 형태의 반지들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이 반지 두께를 각각 옆면과 그리고 이제 아래쪽 면이 이제 치수가 좀 다르게끔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옆쪽으로 해서 반지의 지름을 약 2mm로 지정을 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거리값이 2mm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옆쪽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작게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2mm가 아니라 약 1.5로 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선형 생성에서 보게 되면 이 원형에서 3점이라고 있는 이 원을 그리는 방식 중에서 3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은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점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점은 아래쪽, 세 번째 점은 이제 왼쪽에 그려진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반지의 외변이 되는 형태가 올라오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형태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반지의 이제 윗부분인 이 주얼리가 박히는 부분에 평면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와 같은 형태로 선을 하나를 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나서 2차원 수정에서 자르기를
합니다. 자르기 완료.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의 선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잘려 있는 이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 나서 연결하기를 통해 닫힌 선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렸던 이 원형을 그리기 위해 그렸던 이 필요 없는 선들은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지의 모양을 이제 그릴 텐데, 반지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링 같은 경우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옆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의 형태를 띈 반지들도 있지만, 실제로 직사각형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반지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반지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점점 줄어들게끔 하는 반지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직선에서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양방향으로 해서 양방향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 이제 확인했을 때 이 지금 잘려있는 이 선을 중심점을 선택하고 나서 윗면에 와서 그대로 저는 사이즈를 거리값을 약 4.5로 작업을 해줍니다. 양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4.5로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9mm인 길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선을 그리게 될 텐데요. 똑같이 3차원에서 중간점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면에 와서 이 부분에서 거리 값을 저는 3.5로 입력을 해서 하나의 직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선을 이제 보았을 때 앞면에서 보면은 이게 점처럼 이렇게 점으로만 표시가 되는데, 이제 오른쪽 면에서 보게 되면 옆쪽 면을 그려진 거기 때문에 전 똑같이 직선에서 선을 이용을 해서 양방향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고요. 위에 그려졌던 선의 끝점과 아래쪽의 끝점, 반대쪽도 똑같이 끝점과 끝점들을 연결하고 이 선들을 전부 연결하기를 통해서 닫힌 선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그려진 이 원과 위에가 살짝 잘려있는 이 두 개의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돌출에서 보면 양방향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방향으로 체크를 해서 지금 오른쪽 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려진 이 양쪽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출을 통해 이제 각각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출을 선택해서 끝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자, 3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돌출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반지 형태인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 안쪽에 그려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안쪽에 작업된 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려진 이 돌출된 이 솔리드를 선택하신 후에요. 네, 연산하기에서 병합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병합을 하게 되면 지금 그려진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전체가 잘려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잘려 나간 걸 확인을 하게 되면 부분이 잘려 나갔고요. 또 잘려 나가게 됩니다. 잘려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반지를 그렸을 때 이 안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출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뚫려 있는 공간으로 됐지만 이제는 이제 병합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부분도 선택을 해서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원래 기존에 그리려고 했던 반지 형태의 모양대로 이렇게 잘리면서 제작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오른쪽 면을 이제 확대를 한 상태에서 한번 이 옆면 부분 같은 경우에 남자들 반지나 이제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모양의 형태를 띠는 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앙의 센터 부분 위쪽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연속선을 이용을 해서 끝점에서 보여지는 이 오른쪽 면의 옆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줍니다. 제작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편집하기 3차원 수정에서 보면 이 오프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줄 겁니다. 거리 값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이제 통과점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통과점으로 해서 통과점이 아니 거리점으로 해서 거리를 이만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노란색 선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2mm가 나간 거고요. 이 노란색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할하게 해서 이제 선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선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선이기 때문에 3차원 수정에서 이번에는 선형 구성 그리고 이제 투영을 또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투영과 그 다음에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을 돌출했을 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지 하나를 옆쪽에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먼저 할 거는 이 안쪽에 그려진 이 부분을 이 상태 그대로 돌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옆면 쪽으로 해서 빼려고 할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에서 보았을 때 수평상으로 해서 그대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 곡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런 모양 형태로 파지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돌출만 하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대로 구멍이 뚫리겠죠. 또는 이 상태에서 병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병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 전체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뚫으려고 하듯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선형 구성에다 3차원 수정, 선형 구성에서 수형이 있습니다. 수형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투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선이 이 라인에 맞춰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음,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는 반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해서 이제 이 안쪽으로 파낸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모양이 지금 이제 아래쪽보다 위쪽이 좀 덜 파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필요 없는 선들은 요 지금 그려진 이 투영선 같은 경우에는 투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 선은 잠깐 이제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그려져 있는 이 선들이 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안쪽보다는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선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텐데 저희가 배운 기능 중에서 이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네트워크를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가 되질 않습니다. 또는 이제 뭐 평면화를 작업을 하려고 해도 평면화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닫힌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기능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이 선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이 닫힌 선형을 분리하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선의 형태로 분리를 시켜주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하고 네트워크를 누르게 되면 이 반지 부분만 먼저 되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트워크가 된 부분이 이제 서피스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이 이번에 돌출을 이용을 해서 양쪽 방향으로 이제 반지 안쪽 부분을 1mm만큼 넣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바깥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만큼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려졌던 이 반지 부분을 차지팝을 이용을 해서 빼줄 겁니다. 3차원 수정, 연산하기, 차지팝, 선택, 완료, 차지팝을 적용할 객체 보면 이 그려진 두 부분이겠죠. 두 부분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파져 있는 모양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그려진 부분이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서 들어가져 있는 이 부분이 일정하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일정하게 들어가는 형태로 제작을 할 거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 부분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을 같은 선으로 해서
이제 일정한 두께로 퍼지는 형태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부분만 이렇게 차집합을 해서 빼주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이 속성에서 유형, 선형에 있는 이 눈 모양 표시를 전체를 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위쪽의 주얼리 부분을 이제 만들 텐데요. 주얼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이 반지는 이제 남성형 반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주얼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나서 보면 이 안쪽에 은색선이 이제 가상선들이랑 이렇게 은색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선 보이기를 꺼서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다시 분할하기 해서 이 선 그려진 이 사각형 선이 이 주얼리가 들어가는 위치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사각형에서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과 이동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있다는 상태에서 거리는 모르지만 내가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옆쪽이랑 같은 라인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뭐 수평으로 갈지 수직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객체를 이동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거리를 안다고 했을 때 거리만큼으로 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원과 이 작은 사각형과 큰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얼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기준을 이제 편집하기 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을 활용해서 먼저 이제 앞면으로 확대를 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동을 할 때는 이 기준점이 되는 부분을 뭐 이제 끝점이나 또는 뭐 중간점, 정확한 위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정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저는 위쪽으로 이제 약 1mm만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리 값을 1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만큼의 거리로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직 상태로 그대로 이쪽으로 올려주고요. 분할하기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3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처럼 위에 사각형 선과 밑에 사각형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차원 수정에서 로프트 기능을 누르게 되면 완료.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윗부분은 실제 뭐 주얼리가 바뀌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이 이제 금이나 이런 은 또는 뭐 새로 철로 만들어지거나 이제 어떤 소재를 넣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얼리 같은 것을 출력을 할 때는 이제 레진 프린터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할 텐데요. 이 캐스팅 레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캐스팅 레진을 출력을 해서 이 반지를 출력해서 바로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은이나 금 이런 원료들을 부어 주어서 이제 캐스팅 레진을 녹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은 부분 안에 이 모양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얼리 쪽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18호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뭐 사람의 손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손 사이즈들을 이제 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해가면서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들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하고요. 이제 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렌더링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할 때는 각각의 객체로 해서 이제 IGS 파일로 해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각각 유지를 한 상태에서 놔주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이제 뭐 다르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부분이나 이런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약간 스무스하게 이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목깎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살짝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작업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택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반지를 선택하고요. 이 반지 옆쪽에 있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A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선택된 이 반지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선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목깎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만 마우스를 돌려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 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된 후에는 선택이 다 된 후에 목깎이를 작업을 할 텐데요. 목깎이 반지름은 약 0.5로 해서 이 목깎이를 하는데 치수보다 이제 너무 사이즈가 이제 못 깎는 부분이 크게 되면 이렇게 깎이질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보석 부분도 똑같이 묶깎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지금 처음보다는 이렇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해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캐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무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마지막에 전체를 이제 좀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이 폴리곤 조절을 통해서 이 부분에 표면에 대한 이 메쉬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이나 이런 부분을 깎을 때는 이 스무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목깎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반지가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뭐 이제 좀 더 추가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더 쉽게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반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제작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반지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